부동산은 사서 갖고 있다가 파는 이 세 가지 단계마다 각각 세금이 발생하죠. 그중 가장 금액이 큰 건 바로 양도소득세일 텐데요. 같은 주택도 언제 파는지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니 언제 파는 게 가장 절세하는 길인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왜 집에 한 채만 있는데도 상담 받으라 할까요? 여러분이 집에 한 채다, 두 채다, 세 채다 이걸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나요? 이렇게 제가 한 채라고 상담하신 분들한테 제가 추가로 질문하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혹시 오피스텔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오피스텔 또 주비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집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취득세 중과세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건 주택수에서 안 넣는데요. 취득세 때 중과세를 안 하는 주택수 계산에서 빠진다는 것이지 양도소득세에서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실제 용도예요.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형식적으로 신고를 해놓으신 것이지 실제 용도는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그거는 주민등록을 전입했든 안 했든 확정일자 받았든 안 받든 무조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오피스텔 기준으로 갖고 있다가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때문에 가장 세금 부과세 사례가 많이 나온 케이스가 황당과세 1위예요. 1위. 또 이렇게 물어봐요. 시골에 혹시 무허가주택 없으세요? 그러면 아니 무허가주택도 주택이에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주택의 수에는 등기 여부, 허가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땅은 나무 땅이라고 그래요. 나무 땅에 있는 건물만 소유해도 주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정 내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분양권 갖고 계세요. 그럼 분양권은 집이 아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 한 채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만약에 30억짜리 주택을 팔았어. 내 나이가 85세예요. 그럼 그 돈 판 돈 어디다 쓸까요? 자녀들한테 사전증여 하실 거 아니에요. 사전증여 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도 안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사전증여 했던 자산이 상속자산에 다 합산돼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 신고 안 했죠? 그럼 증여세 본세 내야죠. 가산세 내야죠. 10년 안에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한테 사전증여 한 거는 상속세 또 합산이 또 돼. 양도세 맞죠? 증여세 맞죠? 상속세 맞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팔아서 세금이 간단하다가 아니라 지금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일반과세 될 것이냐 중과세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걸 처분한 돈을 자녀에게 만약에 준다면 또 그것에 대한 세무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런 플랜까지 다 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세요.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이 분양권은 세율이 자그마치 1년 미만은 70%고요.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60%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세금이잖아요. 분양권으로 팔면 세금이 무조건 중과돼서 안 돼요. 분양권을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입주를 해서 준공이 떨어지거나 잔금을 내면 그때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분양권 보유기간 계산은 분양권 보유기간 계산대로 따로 하고 준공 후에 내가 주택으로 바뀌었으면 그때 또 취득시기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해요. 이때 2년 기산은 여기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이것도 참 어려워요. 뭐라고요?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 내 취득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져서 1년 안에 팔면은 세금이 또 70%, 2년 안에 팔면 또 60%예요. 그러니까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잘못해가지고 팔아고 오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달라요. 주택을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땅을 내가 30년 갖고 있는 땅에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지상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2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2년 미만 보유가 되니까 요 건물은 당연히 60% 세율을 부과받게 되는데 30년간 보유한 토지도 세율이 60%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죠. 당연히. 건물을 지으셔가지고 단기 보유하고 팔아버리면 이 토지까지 투기 거래로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받고 팔으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주택은 상태에서는 안 살라고 그래요. 왜요? 취득세가 중과세돼요. 주택을 사면. 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13.4%까지 중과세입니다. 다음에 또 대출이 안 나와요.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중도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요. 또는 여기서 멸실을 해버려요. 어차피 이걸 매수하신 분은 필요가 없죠. 예. 여기서 용도 변경하거나 멸실을 해버리면 자, 잔금 때는 뭐가 돼요? 나대지가 되거나 근생이 돼 있죠.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중과세도 안 되고 대출도 나오죠. 자, 문제는 뭐예요? 계약할 때 주택이면은 잔금일 때도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세제 혜택을 줬어요. 그동안은. 근데 2022년도부터 요게 유권에서 바뀌어 버렸어요. 요걸 지금도 모르고 이렇게 판다고 팔아버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비과세가 안 되죠. 감면 대상 주택인데도 감면 규정을 못 받아버리죠. 세금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사고가 나서 오신 분들은 구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주택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이 복잡하냐면 아까 우리가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건물 지을 때는 땅으로 갖고 있다가 양도 시점에서 건물이 생긴 거고 주택하고 토지 갖고 있다가 중간에 용도 변경을 매실했을 때는 잔금일 현재 변동이 생기는데 재개발 재건축 양쪽 걸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전 부동산이 있다가 이게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떨어지면 요거는 종전 부동산이 여기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3단계가 다 다르죠. 이 종전 부동산은 주택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요게 근생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대지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유지나 국유지에다가 무허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조합원의 성격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예. 그런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는 순간에 요게 부동산이 권리로 바뀌어버려요. 권리로.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이것이 이제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우리 세법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여기 발생한 부동산만 되고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 만약에 팔았어요. 이렇게 준공 떨어지기 전에 팔았으면은 여기 지금 이익 구간 발생한 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은 부동산에 발생한 양도 차익이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요거는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라 해서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파나 똑같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개포 1단지가 2023년 11월 30일 날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가 시작됐어요. 입주 전에 파신 분하고 입주 후에 파신 사람 분들이 35억 정도 거래가액이 되는데요. 세금 차이만 4억 났어. 4억. 왜?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1억밖에 양도소득세가 안 나왔는데 준공 전에 파신 분들은 세금이 5억 났다고요. 양도 차익 얼마 났어요? 4억이 났다. 지금 양도 시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기도 문제예요. 취득 시기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부동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팔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 계산해줘요. 종전부동산 보유기간, 공사기간, 그 다음에 신축아파트 보유기간 다 포함해서 계산해주는데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샀으면 이때부터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준공일부터 계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샀으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전체 다 계산해서 10년 되는데 여기 관처일 다음 날 사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준공일로부터 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장투공제 하나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가 10배 차이 나버려요. 무려. 상상이 안 가시죠?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 이런 해당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되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취득 시기, 처분 시기를 꼭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셔야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경우도 규정이 특례가 있어가지고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한 채인데 내가 12억 이하서 관처일 전에 만약에 팔면은 무조건 12억 미만은 세금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날 이후에도 팔아도 12억 미만은 세금 똑같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양도를 하면
장특공제가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청정 인가일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져 버리면 지금 말한 대로 입주권으로서 비과세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주택 요건 중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주택을 취득해서 입주권을 3년 안에 파는 경우만 비과세가 되고 만약에 상속주택을 갖고 있거나 부모님하고 동거부가 합가해가지고 내가 입주권을 팔았거나 즉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주택을 갖고 있고 나는 입주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합가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데 내가 팔 때 입주권을 팔아버리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과 주택은 지금 동거부가 합가를 해주죠. 세법 이상하죠. 주택과 주택 가진 사람이 합가를 했다는 것은 효자라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왜 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건 입주권 가진 사람 효자가 아닌가요? 그건 비과세를 안 해준다니까요.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팔 때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2년 이상 거주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한 상태에서 팔면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 안 해줘 버려요.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주택은 활성화 목적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거고 입주권은 도움이 안 됐다고 보는 거는 세제상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규정이에요. 근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차이를 모르시죠. 그냥 팔아버리시지. 예, 여기서 양도세를 제일 많이 과세받고 오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쪽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중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전문가 세 분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